오늘 이 내용을 아시면 비만을 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잘 실천하시면은 일주일 5kg, 4kg, 3kg 정도는 감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공복 호르몬 인슐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시고 본인이 다이어트 할 때 그리고 건강 관리할 때 잘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만을 정복하려면요 3가지의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인슐린 호르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중요할 것도 없어요. 우리 몸에서 우리가 잘 행동해주고 잘 음식물을 넣어주고 잘 생활하면요 정상적으로 알아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실수를 하기 때문에 몸에서 그것에 대한 알맞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알아서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우리 몸에 실수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슐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만의 최대 원인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음식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를 추려보겠습니다. 우선 고칼로리 저부피 음식이 저는 가장 큰 비만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그냥 비만의 원인을 단순하게 탄수화물, 설탕, 정제 탄수화물 이렇게만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제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도 몸에 유지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우리에게 제1의 에너지 소비원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리고 가장 1순위로 필요로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 몸의 이치를 거스르는 다이어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무조건 비만의 원인이 탄수화물이다, 이것은 좀 위험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만의 원인을 고칼로리 저부피 음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칼로리는 높은데 부피가 저부피예요. 부피가 암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음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 제1은 저부피입니다. 고칼로리가 아니라 저부피예요. 칼로리는 적당히만 들어와서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텐데, 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만 하면 우리는 만족하고 살 수 있어요. 식욕이, 이상 식욕이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칼로리는 높은데 부피가 적은 거가 굉장히 문제가 돼요.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지도 못하는데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칼로리 저부피 음식의 특성은 우리 몸의 소화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까지 전달이 굉장히 늦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에너지가 없다고 느끼고 가짜 식욕, 그건 가짜 식욕도 아니죠. 우리가 에너지가 없다고 느끼는데, 근데 우리가 막 엄청나게 이 고칼로리 저부피 음식을 먹었는데도 우리는 계속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화도 늦고 우리 세포까지 전달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칼로리 저부피 음식, 이 음식들은 100% 과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음식들이 굉장히 고소하고 감칠맛 나고 맛있습니다. 기름지고. 그래서 과식을 하게 되고, 플러스 고칼로리 저부피 음식들의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이 들어가면 이게 또 엄청나게 운반선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름을 운반하고요, 화학조미료, 이게 이제 시너지를 일으켜서 엄청난 과식을 만들죠. 근데 정제 탄수화물, 설탕의 과식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칼로리 저부피 음식의 과식입니다. 탄수화물은요, 엄청나게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니면 엄청난 부피를 갖고 있어요. 칼로리 대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만 섭취하면,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과 같이 섭취하는 음식들은 좀 조절을 하면 탄수화물은 문제가 없습니다. 설사 정제 탄수화물이라도 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엄청나게 불편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그냥 진짜 자연 탄수화물은 정말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자체에는 큰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과식을 유도하고 탄수화물을 운반선으로 이용하는 이런 음식들 때문에 탄수화물이 조금 범인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비만을 정복하시려면 이 음식을 잘 아셔야 되고, 이 음식을 최대한 피해야겠죠. 왜냐면 이 음식은 만족감도 가져다 주지 않고 적절한 포만감도 가져다 주지 않고 우리의 살을 찌우고
지속해서 악순환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음식이 에너지까지 어떻게 도달이 되는지, 그리고 왜 에너지까지 도달이 잘 안 돼서 우리는 가짜 식욕을 계속 느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근데 어떤 음식물을 섭취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일단 우리 몸 상태가 좀 살쪄 있는 상태라고 쳤을 때 우리는 음식을 섭취하고 위를 지나서 소장에 도달합니다. 소장에서 이제 글루코스로 많이 탄수화물을 분해합니다. 탄수화물이 포도당의 형태로 전환이 되고, 이것들이 이제 세포에도 가고 혈류에도 가는데, 어쨌든 세포에 도달했다가 혈류로 도달합니다. 근데 혈류로 도달했다가 세포로 도달하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간과 근육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가 에너지로 써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몸 상태가 좋았을 때 얘기고, 소장에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세포와 혈류에서 이제 인슐린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살이 찌고 비만이신 분들은 여기에서 문제가 다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포와 혈류에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들이 에너지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작용을 못하고 간과 근육에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달이 안 되면 우리의 세포들은 기근의 상태에 처하고 배가 계속 고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불리 먹었는데도 계속 들어가죠. 그런 분들일수록, 지금 비만인 상태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일수록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간과 근육에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전달을 조금 했다 치더라도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 활동성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인력칼로리는 남고 제대로 전달도 안 되니까 기본적인 우리 뇌가 피로감을 또 느낍니다. 우리 뇌는 당을 거의 100% 에너지로 씁니다. 지방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1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 혈류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 부분을 오늘 자세하게 한번 뜯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개념을 보면 게으르고 폭식을 일삼으면 이 포도당, 에너지원이 세포로 이동하지 못하고 식욕은 올라가고 피로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식욕이 올라가고 피로도가 올라가니까 게을러지고 폭식으로 다시 되돌아오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어쨌든 폭식입니다. 배달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폭식을 하고 이제 세포로 이동을 못하니까 X 못하죠. 식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되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살이 찌는 게 아닙니다. 수십 일에 누적된 하루하루들이 있어야 우리가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으름 폭식, 식욕 오르고 피로 오르고, 게으름 폭식, 식욕 오르고 피로 오르고. 다이어트 하다가 저는 정신적인 만족감이 있어야 식욕이 채워져서 다이어트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 수강생님들 중에서 그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폭식한 날 다음날 2배로 폭식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이미 내 몸 상태가 에너지원들이 세포로 전달되는 데에 큰 방해를 받고 있는데, 심지어 기름지고 이런 것들을 먹으면 우리 포도당들이 세포로 전달되는 데에 더 방해를 받거든요. 혈액이 탁해지잖아요. 그래서 식욕의 피를 올려서 다음날 2배로 폭식을 하게 된다. 이 개념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고, 다이어트 하다가 꼭 폭식한다 그래서 정신적인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다음날 식욕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래도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이렇게 입 좋은, 입 바른 소리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쓸 것 다 쓰면서 살아야 정신적으로 만족이 돼서 빚도 갚지, 이 소리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파산한 사람이. 우리가 오랜 기간 살이 쪄 왔다라면 어느 정도 인내, 고통, 절제의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그 시간에 아니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긴 영상으로 한번 심리학과 함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깨셔야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어요. 입 바른 소리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는 관리하고 운동하고 이런 분들은 포도당을 먹습니다. 포도당을 먹기보다는 포도당으로 잘 전환돼서 에너지로 잘 쓰일 음식들을 주로 먹겠죠. 이런 분들은 이제 바로 세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이분들은 또 운동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만족하고 이걸 또 금방 다 써요. 그리고 또 좋은 것들을 먹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칼로리만 담당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칼로리로만 여러분들이 많이 인식하고 단백질 이런 걸로만 인식하다 보니까 좀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 음식은
단순히 먹고 쓰고 만족하고 끝이 아니라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의 대사 있죠. 포도당 세포, 이게 단순히 얘기해서 우리의 대사거든요. 이 대사에 큰 도움이 되는, 그리고 점점점 대사가 좋아지도록 축적되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선순환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되는 칼로리를 적게 먹지 않아도 관리하고 포도당을 잘 섭취하고 세포로 잘 이동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식욕이 조절되고, 또 식욕이 조절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상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지 않겠죠. 또 관리하고 운동하고 잘 먹고 또 잘 세포로 이동하고 만족하고, 선순환이에요. 점점 이게 수일 동안 된 사람들을,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지켜보면 와, 신 아니야? 왜 저래?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몸의 원리에 따라서 이거를 수일 동안 지켜보면 생각보다 쉽게 됩니다. 쉽게 되고 발전하는 삶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의 삶이 아니라. 그래서 살이 찌시는 분들은 계속 살이 찌고, 살이 빠지시는 분들은 계속 살이 빠지고, 조금만 먹어도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만족이란 걸 하면 음식을 막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평생 동안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너무 빨리 초반에 먹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취를 합니다. 섭취를 하고 이것들이 이제 세포에 전달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포도당에 인슐린이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 세포에도 이제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해서 딱 이제 붙어 있어야 이 포도당이 이제 섭취가 됐으면 세포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몸 안에서 일어나는 대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이 찌시는 분들은 섭취하고 이 포도당이 세포로 전달이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는 배고픕니다. 세포가 배고프면 우리가 배고픈 거예요. 우리는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섭취를 하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걸 섭취하냐, 너무 배고프고 이러다 보니까 가짜 식욕까지 동반이 돼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폭식할 만한 음식을 또 섭취를 합니다. 이렇게 섭취가 되니까 중요한 부분은 혈당이 또 오르다 보니까 췌장에서는 안 좋은 걸 우리가 섭취했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인슐린을 확 분비해 버립니다. 이게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혈당처럼 고혈당과 고인슐린 혈증은 같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혈관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게 혈관이에요. 혈관인데 혈관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혈관은 농도를 유지해요. 뭐 일종의 우리 몸의 피는, 그리고 도는 습성이 기본 원칙입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우린 죽은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됐거나. 그래서 피는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일정 농도를 유지하게 돼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삼투압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농도를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혈당의 농도, 그리고 뭐 인슐린의 농도, 그 여러 가지 이 안에서의 성분들의 비율 있잖아요. 혈관 안에 이런 비율들이 적절하게 유지가 돼 있는데, 그 비율이 무너져 버리면 혈액에서는 방법을 취해야 돼요. 방법을.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무너졌죠. 고혈당, 혈관에 이제 당과 인슐린이 많아져 버리면, 아까 뭐라 그랬죠? 혈관 안에 혈액 농도는 우리 몸에서 거의 제1순위로 비율을 유지한다고요. 그래서 이 당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포로 전달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혈관 안에는 당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이 높아진 당을 우리 몸의 기전이에요. 이 높아진 당을 우리 몸은 빨리 지방을 빼내야 돼요. 왜냐하면 당장 얘는 이제 우리가 대사 문제로 인해서 에너지로 사용 못 됐잖아요. 근데 혈관 얘네 입장에서는, 얘네는 우리가 뭐 살이 찌든 뭐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몸이 살아야지. 그래서 얘네는 바로 지방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인슐린이 이제 막 혈관에 계속 이렇게 들어온다 하면은 우리의 세포가 이 인슐린 수용체를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신호를 주는 거예요. 빨리 췌장한테 그만 생산하라고, 인슐린 좀. 그래서 세포 자체가 또 인슐린 수용체를 막아버리니까 포도당이 또 세포에 전달이 안 되죠. 그럼 또 세포는 기근에 시달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 혈관 이야기예요. 혈관과 혈액. 우리 혈액은 적절한 농도를 유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섭취하는 이런 독소, 그리고 폭식과 과식을 하게 되는 음식들을 섭취하게 되면은 혈액의 농도가 안 좋아지죠. 계속. 그러면 혈액에서는 계속 이걸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만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섭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잉 섭취된 칼로리가 지방으로 변환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선행됐던 것들은 우리의 대사에 문제가 먼저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대사에 먼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태로는 조금만 먹어도 바로 당이 세포로 전달이 안 되고 지방으로 빠지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는 알고 계실 텐데 생각보다 이 기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탄수화물 안 먹어야 되겠구나, 그냥 인슐린을 높여버리면 그냥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사는 안 좋아지고 적게 먹는데도 계속 살이 찌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저는 공복 시간을 좀 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복을 두면은 무슨 오히려 혈당이 안 좋아진다? 그것은 이미 몸 상태가 엄청 안 좋아진 사람이 한 3년 동안 안 좋게 지내다가 하루 공복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은 바로바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공복을 하고 한 16시간 공복을 하고 첫 식사를 했는데 혈당 스파이크 왔어.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공복을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그분의 3년의 시간이 잘못된 거예요. 대사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되돌아갑니다. 공복은 역시 아니구나, 그냥 탄수화물 끊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가시는데, 몸도 건강한 생활 방식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일단은 그거를 조금씩 늘려가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일단에는 적당하게 공복을 16시간 정도면 괜찮거든요. 아무리 대사가 안 좋으신 분들도 그렇게 일주일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칼로리 저부피 음식 주로 뭐가 있습니까? 저는 기름과 고기라고 봅니다. 기름진 고기, 기름과 기름진 고기. 기름은요, 탄수화물도 독소식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밥에다가 기름장에서 비벼 먹잖아요. 5배는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냥 밥에다가 김치, 두부 이렇게 드세요. 그러면은 약 5분의 1 칼로리로 좀 더 많은 부피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고칼로리 저부피 음식만 끊어도 비만은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 감소 증상과 포도당이 세포에 전달이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대사 문제에도 그렇게 해야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세세하게 다시 풀어서 주제별로 또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